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3기 신도시가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 착공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하남 교산지구나 왕숙 신도시는 언제쯤 진행될지도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신도시 공급 상황에서 내 집 마련 전략, 특히 사전 청약 당첨자의 내 집 마련 전략까지도 총 정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착공 사례가 나왔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 계양 신도시의 사업 정식 명칭은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입니다. 인천시 계양구에 5개 행정동을 동원해서 101만 평 부지에 16,600호 규모로 주택 공급 계획이 잡혀 있다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신도시란 명칭이 안 들어갔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100만 평이 넘어가는 이제 택지는 보통 신도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 추진 과정을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신도시 공급 발표가 나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중에서 좀 빨리 발표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5일 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23일 날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상 기간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보여져요. 올해 5월 달에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6월 3일 날 지구 계획이 승인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신도시의 설계도를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들이 합쳐서 어떤 식으로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 협의 방안을 내놓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 지구 계획 승인이 나오자마자 사전 청약을 진행한 겁니다. 그게 작년 7월 달이었어요. 국토부가 밝힌 공급 일정은요, 내년 10월부터 본 청약을 진행한다는 부분입니다. 공사 착공하고 나서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본 청약 준비를 만료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첫 삽뜨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삽뜨기 시작하면요, 금방 일처리는 진행이 되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가 잡음이 있네, 입주 지연 안에 이런 좀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그렇게 오래 질질 끌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3기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광역교통 대책이 없는 이제 신도시라는 부분이에요. 비슷하게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는요, 그 이후에 대장 홍대선이라고 해서 지하철 연결 계획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인천 계양지구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 없이 SBRT라는 버스 노선만 놓겠다는 계획만 나왔다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굳이 부천에서 끝낼 필요 있냐, 대장지구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계양지구까지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아니면 5호선을 연장하든 9호선을 연장하든 무엇인가 들어온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청약 경쟁률은요, 평균 52대 1 경쟁률입니다. 일반 공급 당첨선이 2,100만 원이 이상 됐었어요. 전용 84 타입은 2,400만원까지 치솟았다는 부분이죠. 예상보다 사전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분양시장 상황이 180도 달라졌죠. 영상 뒷부분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을 좀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른 신도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2022년 9월 기준으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현황을 보면은요, 다음 타자는 토지보상률 97%에 달하는 하남 교산지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남 교산지구는요, 좀 걸림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남 지역 신도시 개발의 단골 이슈, 바로 문화재입니다. 자, 과거에 하남 가밀지구가요, 이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사업 기간이 5년 정도 지연이 됐어요. 아마 땅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남 지역에 전통적으로 문화재가 많이 묻혀 있다는 거. 특히 가밀지구에서 발견된 묘는요, 워낙 대규모로 보존 가치가 큰 문화재들이 발견돼서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 규모에 따라서 지구 계획까지 변경하는 사례가 나타나요. 가밀지구는 이게 상업지구에서 발견돼서 상업지역의 규모가 축소되고요, 여기에 박물관 등의 문화공원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LH는요, 가밀지구 사례를 참고해서 다르게 접근한다는 계획이에요.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조사로 추론해서 이 지역은 아예
공원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이에요. 거기를 아예 제외하고 없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개발을 추진해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또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서 사업 속도를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LH가 날림으로 조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사전에 한번 교산지구 전체를 한번 쫙 스캔을 하잖아요. 스캔해 본 다음에 여기가 문화재가 많이 묻혀 있네, 이 지역은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지역을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 조사는 완벽하냐? 단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빵꾸가 있을 것밖에 없다. 그래서 사업 추가 지원 가능성도 좀 이 교산 지역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과 대장 신도시는요, 내년 정도에는 보상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4년부터 본청약을 대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73%, 대장지구가 70%, 왕숙 2지구는 64%예요. 내년에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양 창녕지구가 보상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내년에 삽드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3기 신도시 분양의 인기도요, 변화한 시장에 맞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분양가 기억나시나요? 왕숙 2지구 전용 84제곱미터가 5억 6천 수준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시세가 10억 가까이 되니까. 근데 지금 주변 시세가 빠르게 조정을 받고 있죠. 10억짜리 갔던 아파트가 25%에서 30%까지 흔한 사례가 많이 있더라. 그런데 이 다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8호선 연장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9호선 연장까지 10년 정도는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기 중소택지도 비슷해요. 성남 복정 1지구 전용 59제곱미터가 7억에 공급이 됐습니다. 물론 경쟁률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하지만 인근의 아파트가 전용 59제곱미터가 10억 5천에서 7억 8천까지 30% 이상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요, 3기 신도시는 경쟁률도 많이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택지를 공급하는 LH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한꺼번에 공급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중요한 사전청약 당첨자, 쇼킹부동산이 많이 추천해서 당첨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도 그분 당첨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분석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청약을 권해드리는 이유 다 아시죠? 이 예약제도인 사전청약을 통해서 보험을 들고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사전청약으로 하나 딱 잡아요. 얘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존 주택 아파트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봐라. 저희가 이 사전청약을 권하는 시기만 해도 집값 하락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웠던 시기지만 실제 그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만족할 만큼 떨어지네? 그것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본청약이 있습니다. 난 서울에 거주하는데 남양주 왕숙에 당첨됐어. 그런데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서 괜찮은 가격에 공급되네? 그것도 잡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기존 주택,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이는데 이거 사전청약을 잡을까 기존 주택을 잡을까,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 이렇게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거주 지역이 충분히 하락했다면요, 생활권과 가까운 아파트를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곳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기존 주택을 사시든 청약을 받으시든 저희가 여러 번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청약 또는 기존 주택 매수의 범위를 좁히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저희가 사전 청약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3기 신도시보다 만약에 내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외곽을 사야 한다면요, 저는 그냥 3기 신도시 자체를 청약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저희가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내 집 마련은요, 생활권과 맞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직장이 화성시인데 쇼킹부동산에서 서울 인접지역의 아파트로 범위를 좁히라고 했으니까 서울 인근에 내 집 마련해야겠다. 그럼 출퇴근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겠죠. 이것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출퇴근 거리가 멀면요,
그 집에 오래 거주하기 힘들어져요.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은 출퇴근 거리와 자녀의 교육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현재 전월세로 거주 중인 중이 만족하고 있는데 얘가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고민이 된다? 그러면은 내년 초에 집값이 더 떨어질 테니까 그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살기 편해서 만족해서 사고 싶을 정도면은 남들도 원할 것이다. 집은 무조건 싸게 사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쇼킹 부동산 서적에서 내년에 크게 집값이 하락할 지역 단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